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하나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공 시리즈 3편인데요. 실제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서 모공의 유형에 따라 어떤 치료 조합이 좋은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대 여성분으로 코 모공을 고민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 코 부위의 블랙헤드와 모공 확정이 도드라집니다. 이 케이스를 가져온 이유는 코 모공의 원인과 치료 효과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코는 우리 얼굴에서 피지선이 가장 크게 발달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에게서 얼굴 중 코 부위의 모공이 가장 넓고 블랙헤드도 가장 많이 보이죠. 그래서 코 모공에는 피지선을 줄여주는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늘 고주파가 피지선 파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 바늘 고주파인 실펌 X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분은 해외에서 공부 중인 학생이라 현재 사진은 실펌 1회 치료 결과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펌 1회 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회 치료 후 3주 뒤 사진을 보시면 피지선은 줄어들면서 블랙헤드가 많이 감소했고 동시에 코 모공이 수축되면서 피부가 훨씬 매끈하고 깔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효과와 유지 효과를 위해서는 실펌을 약 3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분은 50대 여성분으로 모공 처짐과 탄력 저하를 고민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 눈 주변과 뺨 부위에 실금처럼 보이는 잔주름과 처진 모공이 많이 관찰됩니다. 보통 40대 이후가 되면 진피층의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공 주변 조직이 가라앉으면서 특히 팔자주름 위쪽 부위에서 모공의 장축이 피부결 방향으로 길어지고 서로 이어지듯 보이는 세로 모공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탄력 저하형 세로 모공에 대해 치료로 당극성 고주파인 써마지 시술을 1회 시행했습니다. 써마지는 피부 깊은 층까지 에너지가 전달되어 심부 조직을 타이트닝 시키고 동시에 모공 주변의 콜라겐 밀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회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 심부 탄력이 좋아지면서 중안면의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동시에 콜라겐이 차오르면서 잔주름이 개선되고 모공도 훨씬 탄력 있게 조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여성분으로 노화 예방을 목적으로 써마지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 이마 부위에 약간의 모공 확장과 모공 주변의 잔주름 관찰됩니다. 이분은 써마지 1회 시술을 진행했고 2개월 후 사진을 보시면 이마 피부가 훨씬 매끈하고 윤기가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고 피부의 광채와 피부결도 약 80% 이상 개선된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50대 환자분과 동일하게 써마지 600샷을 시행했지만 이렇게 같은 600샷이라도 피부 재생 능력이 좋은 30대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이분은 30대 남성분으로 코에 블랙헤드처럼 보이기도 하고 까만 점이 콕콕 박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블랙헤드가 아니라 모공 안에 털이 박혀있는 가시털 정체증입니다. 모낭 안에 박혀있는 털을 제거하기 위해 클라리티 레이저를 이용한 미백 제모를 약 5회가량 시행했습니다. 치료 후 먼저 모공 안에 박혀있던 검은 털이 제거되면서 코가 훨씬 깨끗해졌고 또 레이저의 열이 모공 주변 조직에 전달되면서 콜라겐이 재생이 되어 모공이 함께 수축되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비교하면 코 피부가 훨씬 매끈하고 깨끗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백 제모를 제대로 시행하면 단순한 제모 효과뿐 아니라 모공 레이저를 한 것과 비슷한 모공 수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40대 여성분으로 나비존 부위의 모공 확장과 모공 처짐이 관찰됩니다. 이런 타입의 모공은 모공벽이 비교적 부드럽고 피지선의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PN 성분 주사인 리쥬란을 계획했습니다. 리쥬란은 피부 진피층에서 조직 재생과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여 모공 주변 조직을 빠르게 차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쥬란
하지만 2회 시행한 후 보시는 것처럼 뺨 전반적으로 모공이 개선되면서 모공 처짐이 호전되고 피부의 광채도도 함께 좋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여자분으로 피부결 모공을 고민으로 오셨습니다. 얼굴 전반에 솜털들, 특히 미간, 인중 부위에 솜털이 많이 보이고 나비존에는 모공 확장, 초기 노화 징후로 모공 처짐, 그리고 약간의 홍조가 보입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있는 모공 타입이기 때문에 각 원인에 맞춰 복합적인 치료 플랜을 세웠습니다. 솜털 정리를 위해 클라리티 레이저를 이용한 미백 제모, 피지선 조절과 모공 수축을 위해 바늘 고주파인 실펌 X, 또 피부 톤과 광채 효과를 위해 샤넬 스킨 부스터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미백 제모로 얼굴 전체의 솜털이 정리되면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훨씬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되었고, 특히 얼굴 외곽 라인과 인중 부위까지 깨끗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모공 치료로 진행한 실펌의 효과로 피부 텍스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피부결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피지선이 감소하면서 나비존과 코 부위의 블랙헤드도 함께 개선되어 코 피부도 더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에 샤넬 스킨 부스터로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피부결과 광채가 더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분은 30대 여성분으로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 피부결이 전반적으로 거칠고 뺨 부위의 모공 확장, 또 여드름 이후 생긴 모공성 흉터가 피부결을 더욱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모공 시리즈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공 유형 중에서도 가장 심한 형태가 바로 모공성 흉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공 레이저만 반복하면 피부의 텍스처는 좋아질지 몰라도 만족할 만큼의 피부결 개선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3D로 확대해서 보면 피부결을 가장 크게 해치는 부분이 자잘한 모공이 아니라 깊고 넓게 패인 모공성 흉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패인 흉터를 차오르게 하기 위해 복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패인 모공성 흉터를 차오르게 하기 위해 TCA 크로스 요법, 그리고 피지선 조절을 위해 실펌, 또 피부 표면 쪽 콜라겐 수축을 위해 CO2 프락셀, 깊은 모공 주변 조직 재생을 위해 MLA 프락셀, 그리고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PDRN과 히아루론산 부스터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치료를 단계적으로 조합하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총 9회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모공성 흉터와 박스카 흉터가 상당 부분 차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반적인 피부결이 훨씬 매끄러워졌으며 어린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피부톤도 전체적으로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모공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지 문제, 탄력 저하, 모공 속 털, 피부 재생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공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레이저를 하느냐 보다 먼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모공처럼 보이더라도 원인에 맞게 치료를 선택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치료 케이스를 통해 모공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결과를 예측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모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